BC보건당국이 주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급속 확산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BC보건당국의 보니 헨리 보건관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몇 주 사이에 코로나19 감염세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BC주에서 3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BC주의 7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600명대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 확진자 수 또한 22일 기준 5,290명으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많았으며 병원 입원 확진자 수 역시 303명으로 지난 1월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 수는 총 85명으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돼 사망자 수의 증가 우려도 더하고 있습니다. 보니 헨리 보건관은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 결국 젊은 층의 주민들도 병원과 중환자실로 몰려들게 될 것이라며 특히 직장과 가정 내 집단이 현재 새로운 감염 상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중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3차 대유행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영국 변이는 현재 매일 보고되는 신규 확진 사례의 약 10%에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일수록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추후 통제 불능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 조치를 잘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니 헨리 보건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실내 모임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험으로 남아있다며 최대 10명까지 야외에서의 모임은 허용되지만 소규모로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캐나다 내 동양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중국계 캐나다인 단체 협의회 토론토 지부가 코로나19 사태 1주년을 맞이해 23일 발표한 캐나다 내 동양인 인종차별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약 1년간 전국에서 보고된 동양인 혐오 범죄 신고 사례는 총 1,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동양인 중에서도 한국계가 포함된 동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 건수가 84%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59%로 나타나 한인 여성들이 범죄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혐오 범죄 사례의 약 73%는 언어폭력이었지만 물리적 폭행이 있었던 사례도 10.7%였고 상대를 향해 기침을 하거나 침을 뱉는 경우는 약 10%였습니다. 그리고 혐오 범죄로 인해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는 사례도 8%가 있어 범죄의 심각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는 약 절반인 49%가 길거리가 포함된 공공장소에서 일어났으며 식당과 마트에서 발생한 경우는 17%,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경우도 9%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미국 애틀란타에서 동양인 혐오가 동기로 추정되는 총격에 의해 4명의 한인이 포함된 8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북미에 거주하는 동양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캐나다 의회는 북미에서 발생하는 동양인 대상 인종차별과 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인종차별에 대한 싸움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서 2년 넘게 억류되고 있는 2명의 캐나다인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2명의 캐나다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동맹의 뜻에 동참한다며 사람을 협상의 도구로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성명은 중국이 구금하고 있는 2명의 캐나다인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캐나다 국적의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과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를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금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억류는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밴쿠버에서 체포되고 나서 9일 이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캐나다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주 2년 넘게 구금 중인 일명 두 마이클에 대한 재판을 수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캐나다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재판 방청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중국의 투명하지 않은 재판 절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다른 서방 국가들도 중국 비판에 나섰습니다.
결국 두 마이클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자 짐 니켈 주중국 캐나다 대사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 총 26개국을 대표하는 서방 국가 외교관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앞에 나와 중국의 불투명한 재판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에서 호텔 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해외발 입국자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국이 최근 공개한 입국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호텔 격리 조치가 시행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4일 사이 국제선 입국자 수는 이전 대비 54.7%나 감소한 총 65,253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2월 1일부터 21일 사이 총 11만 4,139명의 한국 여행객이 입국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국은 이번 수치는 지난 1월 7일부로 시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조치와 더불어 호텔 격리 시행에 따른 결과라며 캐나다의 입국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비필수 여행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2월 초 집계된 국제항공편 입국자 수도 지난 2019년과 2020년 동월 기간과 비교해 약 4배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국은 이후 해외발 입국자 수는 12월 28일부터 1월 10일 사이 약 17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정부의 규제 강화와 함께 점차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규제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캐나다와 미국 국경의 육상 입국자 수는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캐나다 국경서비스국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항공 국경과 달리 현재 육로 국경에서는 입국자에 대한 호텔 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입국자들이 보다 수월한 육상 경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